아침마다 과일 챙겨 드시죠?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밥은 줄이고 과일은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대부터는 이 선택이 정반대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모두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어떤 과일은 먹는 순간부터 혈당을 흔들고 혈관을 지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과일은 전부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몸에 좋다는 이미지. 그래서 경계심 없이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몸은 과일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당을 받아들이는 속도, 혈관의 탄력, 인슐린 반응, 이 모든 게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심코 먹는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몸에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런 과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씹지 않아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일, 한 입만 먹어도 단맛이 확 퍼지는 과일, 밥 대신 한 접시 가득 먹게 되는 과일. 이 과일들은 몸속에서 설탕과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식품이지만 혈당은 엘리베이터처럼 한 번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자는 먹으면 불안합니다. 탄산음료는 괜히 찝찝합니다. 하지만 과일은 다릅니다. 속이 편하고 가볍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 또는 저녁 식사 후 과일, 이 2시간대는 60대 이후 혈당과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같은 과일이라도 씹는 시간이 길고 섬유질이 분명하고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과일은 혈관을 천천히 돕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의 공통된 특징, 그리고 혈당과 혈관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주는 과일의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면 과일 앞에서 망설일 필요도 없고 괜히 겁먹고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일은 줄이는 게 아니라 고르는 음식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일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60대 이후 몸을 힘들게 하는 과일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알면 마트에서 이미 절반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너무 부드럽습니다. 씹지 않아도 혀로만 눌러도 쉽게 으깨지는 과일. 이런 과일은 입에서는 편하지만 몸에는 부담입니다. 씹는 과정이 줄어들면 당은 준비 없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혈당은 천천히 오르지 않고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특히 이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몸은 놀라서 반응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 단맛이 빠르게 퍼집니다. 한 조각만 먹어도 입안이 금세 달아지는 과일. 이건 몸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단맛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혈당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달콤하고 상쾌하고 속도 편합니다. 그래서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매번 큰 폭의 혈당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 식사처럼 먹게 됩니다. 과일 한두 조각이 아니라 한 접시,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습관. 이 방식은 6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과일에는 단백질도 지방도 거의 없습니다. 당만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당은 기본 수치 자체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공통점, 먹는 시간이 잘못됐습니다.
아침 공복 또는 저녁 식사 후 이 시간대에 먹는 과일은 같은 양이라도 몸의 부담이 몇 배로 커집니다. 아침 공복에는 혈당을 조절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저녁 이후에는 회복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 과일은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걸까? 다음에서는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대표적인 과일 유형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냉장고 안 과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유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몸 상태와 먹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의심 없이 먹는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포만감도 있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는 시간이 짧고 섬유질의 도움을 충분히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었을 때 혈당은 준비 없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졸리거나 금방 허기가 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상큼하고 계속 손이 갑니다. 문제는 한 알이 아니라 한 송지라는 점입니다. 포도는 먹는 속도에 비해 당 섭취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납니다. 특히 껍질을 벗겨 먹거나 씨 없는 포도는 혈당을 막아줄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포도는 저녁 시간에 먹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망고나 파인애플처럼 단맛이 강한 열대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한 입만 먹어도 단맛이 분명합니다. 이건 몸속에서도 같이 작용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 뒤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옵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경우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씹는 과정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형태,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건과일은 작아 보여도 수분이 빠지면서 당은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생과일 몇 배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옵니다. 특히 간식처럼 무심코 먹기 쉬워서 혈당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과일들을 완전히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과일들이 아침 공복, 저녁 이후 또는 식사 대신 이런 방식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이 조건이 겹치면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어떤 과일은 상대적으로 괜찮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당을 급하게 흔들지 않고 60대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조건과 대표적인 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과일 선택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과일이 아니라 60대 이후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일들이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트에서 늘 보던 과일들입니다. 차이는 구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씹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입에 넣었을 때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여러 번 씹게 되는 과일. 이 과정에서 당이 흡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몸이 미리 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준에 잘 맞는 과일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씹는 시간이 길고 섬유질이 분명합니다. 단맛이 입안에 오래 남지 않아 과하게 먹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준, 섬유질이 눈에 보입니다. 과육 속에 결이 느껴지고 질감이 분명한 과일.
이런 과일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기준에 맞는 과일이 배입니다. 배는 달지만 과육이 단단하고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은 오래가고 혈당 자극은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세 번째 기준,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씹어야 하는 과일. 이 과정 자체가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 기준에 잘 맞는 과일이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 과일들은 단맛보다 산미가 먼저 느껴지고 소량으로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의 출렁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 과일들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한 과일의 조건은 적당함입니다. 한 손 분량 또는 식사 후 소량, 이 기준을 지키면 과일은 혈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의 균형을 도와줍니다. 이제 과일을 고를 때 단맛보다 질감을 먼저 보세요. 씹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편안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하루 흐름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과일은 두려운 음식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음식이 됩니다. 이제 과일을 어떤 걸 고를지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좋은 과일을 골라놓고 가장 위험한 시간에 먹는 겁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속이 편해서 부담 없어서 좋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아침 공복 과일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시간입니다. 밤새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당이 먼저 들어오면 몸은 깜짝 놀라듯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드신다면 반드시 다른 음식 뒤에 소량으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 당이 흡수 속도는 확실히 느려집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과일을 먹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활동량이 있고 몸이 혈당을 소모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한 접시가 아니라 한 손 분량 천천히 씹어서 점심 식사 후 디저트처럼 소량으로 먹으면 과일은 부담이 아니라 균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에 먹는 과일은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이미 여러 번 혈당이 자극된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과일은 혈당뿐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가능하면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저녁에 과일이 당긴다면 그건 과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피로를 달래고 싶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차, 가벼운 단백질, 국물 한 모금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과일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침, 뒤에 조금, 점심, 가장 안전, 저녁, 되도록 피하기.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과일은 혈당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 방식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는 절대 피해야 할 과일 섭취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 방식으로 먹으면 60대 이후에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과일을 가장 빠르게 위험한 음식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과일을 갈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스무디, 주스, 믹서에 간 과일. 이 방식은 과일의 단점을 전부 모아놓은 형태입니다. 씹는 과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당은 액체 형태로 한 번에 들어옵니다. 몸은 조절할 틈이 없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스무디, 이 조합은 혈당을 가장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설탕물을 마신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과일을 간식처럼 수시로 먹는 습관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한두 조각 많이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식은 혈당을 하루 종일 자극합니다. 혈관은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이나 껍질 벗긴 과일은 먹는 속도에 비해 당 섭취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과일, 이게 가장 교묘한 위험 습관입니다. 세 번째, 저녁 이후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에 당이 들어오면 몸은 긴장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당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함께 흔들립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이 떠지는 분들, 이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일은 씹어서 정해진 시간에 소량으로, 이 기준만 지켜도 과일은 위험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단순한 기억 공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면 과일 앞에서 헷갈릴 일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 상대적으로 괜찮은 과일, 먹는 시간, 피해야 할 습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과일을 먹을 때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씹어야 하는가? 입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과일보다 자연스럽게 여러 번 씹게 되는 과일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씹는 시간은 혈당이 브레이크입니다. 둘째, 소량으로 멈출 수 있는가? 한 접시가 아니라 한 손 분량 먹다가 스스로 멈출 수 있다면 그 과일은 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식사 뒤인가? 과일은 주식이 아니라 보조입니다. 밥 대신이 아니라 식사 뒤 마무리로,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넷째, 밤은 아닌가? 저녁 이후 과일은 가급적 피합니다. 밤은 혈관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씹어서 조금, 식사 뒤, 낮에. 이 공식만 기억하셔도 과일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아는 겁니다. 기준을 알면 하루 이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일은 끊는 음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과일이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입니다. 이제 과일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일을 막연히 좋은 음식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과일을 아무 기준 없이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 기준이 생겼습니다. 씹어서, 소량으로, 식사 뒤, 낮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과일은 혈당과 혈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열 때 이 과일이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선택일까? 이 질문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작은 질문이 10년 뒤 결과를 바꿉니다. 과일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만 있으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나이,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전해주세요. 과일 하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선택,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